전지는 건전지잖아요. 예. 그럼 2차는 뭐예요? 건전지는 1차 전지고 네. 한 번 쓴다는 뜻이고요. 그죠. 2차 전지는 여러 번 쓴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전지. 예, 예. 충전 방전을 통해서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2차 전지. 근데 그런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그런 건전지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다시 뜬 이유는 예. 자동차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오로지 자동차 때문인가요? 오로지 자동차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전기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휴대폰이죠. 뭐 휴대폰, 노트북 이런 데 많이 쓰는데 보통 노트북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건전지 2차 전지 그 2차 전지에 한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 기억 안 나는데 한 7,000배에서 한 8,000배 정도가 전기차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러니까 7,000명이 쓰는 휴대폰이 전기차 하나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게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고, 그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거는 이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2차 전지 하면은 또 많이 나오는 게 약간 그런 희귀금속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희귀금속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예. 2차 전지가 뭐 생산이 리튬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네네네. 리튬. 그래서 리튬을 이제 실제로 뭐 채굴하고 뭐 갖고 오고 뭐 이런 회사들이 제일 이제 현 상황에서는 좀 값어치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희귀금속 말씀 나눈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예.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 발표회에서 이제 내후년까지 예. 희귀금속을 쓰지 않은 2차 전지를 만들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 입열구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입만 열면 구라라고. 또 대표적으로 2명 있는데 네. 한 명이 일론 머스크고 또 한 명은 예, 누군가요? 한 명은 중국 놈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두 쪽에서 얘기하는 건 다 구라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예. 일론 머스크라. 예, 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90%는 다 거짓말입니다. 예, 예. 그 새끼 말 믿지 마세요. 그 새끼 말 믿으면 인생 조져요. 그러면 2차 전지 그 자체는 예. 발전이 어느 정도 좀 계속 되어 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만 지금 폭발한 건지 이 자체도 지금 계속 어떻게 발전되고 그렇죠. 있는 예, 건지.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발전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너지 밀도의 향상, 이제 이게 2차 전지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지고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한 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을 거냐. 예, 크기, 무게, 크기분의 에너지, 무게분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그 겁니다.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2010년도 무렵에 사실은 전기차 붐이 한번 있었어요. 지금 이제 생소하실 텐데 최근에 다 주식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2010년도에 LG화학이나 뭐 이런 주식들이 4배가 갖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많이 나섰어요. 그때 나왔던 이제 모델들이 GM의 볼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현대 쪽에서도 그때 아이온인가 뭐 해서 이제 전기차 모델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무렵부터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모델이 로드러너나 뭐 그런 이제 뭐 그런 형태였을 테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배터리 기술이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여 갖고 일회 충전해서 이제 한 150km밖에 안 갔거든요.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 자체가 지금 가격이 한 8배 정도로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급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이제 개선 작업을 이제 우리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켰고, 그 영향으로 에너지 배터리의 가격은 떨어지고 성능은 개선되고 거의 8배가 개선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은 바로 양극재사들입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회사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좋은 겁니다. 양극재랑 에너지 밀도랑은 어떤 관련이 있어서 계속 양극재를 강조하시나요? 양극재란 거는 이제 뭐냐면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충방전되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양극에서 리튬 이온을 얼마나 많이 붙잡아 둘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양극의 역할이고요. 그게 이제 산화 금속하고 리튬하고 이제 붙여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화 금속이 얼마나 많은 리튬을
붙잡아 놓고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밀도가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배터리 성능하고 직결되는데 그 산화 금속이 이제 옛날에는 LCO라 그래서 이제 리튬 그다음에 리튬 코발트 산소 그러니까 리튬 산화 코발트 요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코발트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코발트 부분은 쪼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삼원계 코발트가 세 개로 갈라진 거예요. 이제 NCM이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뒤에 산소는 있고 리튬은 당연히 있고 리튬, NCM, O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이제 양극재고, 그 NCM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에 이제 가루들이 있습니다. 가루들을 잘 혼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가마에 잘 구우면 굽다 잘 여러 번 한 수만 번 굽다 보면 기적이 발생해서 그냥 구우면 돼요. 예, 그냥 열심히 구워봐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요렇게도 한번 구워보고, 요렇게도 한번 구워보고, 요렇게도 한번 구워보고, 한 수만 번, 한 10년 동안 열심히 구워보면 지금 원하는 우리 에너지 밀도에 이제 그 전기적, 화학적 특성을 가진 양극재가 탄생하는 거고, 그 양극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이동표 회장이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은 경험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사업에 뛰어들어갔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총 12년 4개월이 걸렸거든요. 12년 4개월 동안 그 NCM 아까 말씀 니켈, 코발트, 망간 가루를 섞어갖고 이렇게 한번 구워보고 저렇게 한번 구워보고 이렇게도 구워보고 하는 거를 이제 12년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생긴 거야.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거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 한국 기업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국 기업 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런 걸 안 하고 있나요? 일본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는데 네. 그 세 3국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그 양극재 분야입니다. 아, 다른 분야보다도? 예, 다른 분야보다도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하이니켈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제 니켈을 90% 이상까지 들어가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까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에 비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는 데는 이제 니켈 함량이 뭐 60%, 8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에너지 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니켈이 80% 들어가면은 에너지 밀도가 255와트/kg 정도가 되고 90이 넘어가면은 305와트/kg이 되거든요. 와,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 납니다. 예, 그게 이제 대략 보면 한 30% 차이 나잖아요. 네. 30% 차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용량일 경우에 니켈 90% 들어가는 게 30%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성능은 동일한데 누구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30% 저렴하고 예, 하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올해 들어갔고 한 150% 이제 오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일본하고 중국 분들도 예. 이렇게 계속 더 굽다 보면 90% 이상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한국은 뭐 95%가 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은 80%와 90%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95%와 96%가 되면 차이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은 언제쯤일 거라고 예측하세요? 분명히 그 순간 서로 발전하다 보면 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순간은 올 텐데 한국이 우위를 갖고 있더라도 영영 불가능할 겁니다. 왜요? 예. 그게 이제 그 90% 수준까지 올리는 기술이 네.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을 이제 그 구현해내는 기술하고 거의 동일한 급의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려조의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 그 고려청자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 전 세계에 많이 팔렸던 이제 고가의 기중품인데 당연히 중국 애들도 그 청자의 비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욕심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송나라나 원나라나 이런 그쪽 도공들도 실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열심히 구워봤지만 500년 동안 결국 비색은 못 냈거든요.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하는 회사가 에코랑 포스코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네 개가 있고요. 네네. 예. LNF 에코프로 BM 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LNF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가 5번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그러니까 5개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5개가 있는 거고 그 5개가 다 우리나라.
그럼 이 5개는 다 90% 정도의 함량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90%가 그렇게 힘들면 이렇게 5개나 있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그거- 하나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그 양극재 쪽 기술을 개발한 게 크게 보면은 두 갈래예요. LG 화학하고 아,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두 회사입니다. LG 화학의 기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하고 그 다음에 저쪽이 어디야? LNF는 이제 LG 쪽의 반개 회사예요. 반개 회사라는 게. 반개. 그러니까 LG 그룹 그 저기 총수들 네네네. 하고 이제 인척 관계다. 아. 인척 관계 회사예요. 아, 어디랑 어디가요? LNF랑? LNF하고 코스모. 아, 코스모 코스모가? 신소재. 예. 아. 그래서 이제 뭐 반개 회사니까 LG는 이제 어떻게 뭐 됐겠네요. 예. 가족들끼리 다 친하고 하니까 네. 우리가 LG는 지금은 이제 분할돼 있지만 옛날에는 LG 화학에서 이제 소재도 하고 배터리도 하고 다 같이 했었으니까 배터리 사업 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소재 쪽은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LNF하고 코스모신 소재 쪽에서 이제 양극재를 좀 같이 하자.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기술을 노하우를 좀 전수해 줄게.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이제 기술이 없었는데 네. 이제 양극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제 하나 인수를 한 거고요. 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아마 LG 쪽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조금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결국 에코프로 큰 틀은 보면 양극재에서 큰 틀은 보면은 LG 화학하고 사실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얘기는 니켈 90%까지 올리는 이제 기술력에 관련된 얘기고 네네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금속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얘기 나오는 이제 코발트를 뺀 코발트 프리 양극재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망간 비율을 높여 갖고 가격을 떨어뜨린 이제 뭐 망간 리치 양극재라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고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근데 그런 베리에이션이 나왔는데 그 베리에이션의 효율이 에너지 밀도가 생각보다 엄청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나 LG도 좀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점유율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 기술이 쌓여서 나오는 거라 갖고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효율이 더 압도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거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흔히 하시던 이제 디지털 쪽하고 이 저기 아날로그 쪽하고의 이제 차이거든요. 이 아날로그는 하나씩 이제 기술이 조금씩 습득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조금씩 발전하는 거라 갖고 어느 갑자기 뚝 떨어지는 뭔가는 없어요. 뭔가 챗 GPT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구나. 예, 챗 GPT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이쪽은.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한 천재 소프트웨어가 그 저기 코딩하는 사람이 멋진 코딩 하나 해갖고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이제 넘어서는 게임 체인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게임 체인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앞서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그만큼 우위에 있고 그 우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죠, 투자하기가.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예. 원래 엄청 유명했어요. 사실 저는 최근 이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원래는 별로 안 유명했죠. 그죠. 예. 최근 와서 이제 그 중요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2010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붐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때는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때도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아마 에코프로였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물적 분할돼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회사만 따로 상장된 거니까 에코프로 아마 소속으로 됐었을 테고 그때도 주가는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워낙 시총도 작고 그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때는 아직 전기차가 이렇게 본격화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난 거죠. 지금 이제 수소주 뭐 이런 거에서 작은 애들이 좀 테마를 일으켰다가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그쪽에서 매출이 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주 이제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럼 그 경쟁사가 일본과 중국이 더 있다고 했는데 예.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래도 어느 나라가 좀 더 잘해요?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못해요? 예,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그렇게 신경 쓸 정도가 아니구나. 신경 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경쟁력 부분은 네. 한국이 탁월합니다. 그래요? 초격차 경쟁력을 갖고 있어갖고 예. 무슨 경쟁력이요? 초격차 경쟁. 초격차 경쟁력? 예. 그래서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시면 돼요. 자꾸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양극재 말고 다른 쪽의 경쟁력은 어때요?
양극재만 사시면 됩니다. 소재는 양극재만 사시면 되고 아, 기타 네네네. 이제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뭐 이런 거는 그것도 안 보셔도 돼요. 왜요? 거기는 기술의 격차가 많이 안 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소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2차 전지 산업이 한국, 중국, 일본 이제 3국이 주도해서 사실 성장한 이제 국가 이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양극재만 유독 우리 기술이 탁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나머지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중국이 제일 잘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분리막은 일본이 제일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양극재는 전자를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많이 들고 있는 거고 양극이. 예. 분리막은 얼마나 잘 분리하냐. 예. 음극은 뭐예요? 그럼 음극재. 음극은 이제 쭉 가갖고 이쪽 갔을 때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잘 머무르냐. 머물러 있으면 되니까. 근데 분리와 머물러 있는 건 기술의 격차가 크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 잡고 있느냐는 기술 격차가 그렇습니다. 엄청 크고 이게 한국이 압도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소재 쪽은 정말 양극재만 보면 되겠네요. 양극재 보면 됩니다. 그럼 소재 이외에는 또 뭐가 있어요? 소재에는 이제 그 직접 셀을 만드는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삼성 SDI도 있는데 삼성 SDI는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충분히 제가 모를 수 없다는 건 아닌데 삼성 SDI는 이제 뭐 저기 여의도에서 좀 선호하는 종목이니까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돼 있어서 이제 지금 들어가서 크게 먹을 건 없는 거고요. 반면에 LG엔솔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매니저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엔솔하고 SK 이노베이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셀이라는 건 결국 방금 말씀드린 완성품 만드는 이런 회사. 소재들을 합쳐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그거를 SK나 LG 쪽은 왜 애널리스트들이 안 좋아해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밑에 이제 SK 온이라는 물적 분할된 이제 회사가 물적 분할돼서 있는 그 SK 온이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담당이 정유하는 사람들이 담당이에요. 예. 정유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제 2차 전지는 몰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걔들은 얘기는 안 하고 어차피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헝가리에 지금 공장을 새로 지어갖고 수율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율이 쉽게 잘 안 잡히거든요. 해외 공장 지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적자예요. 뭐 적자니까 없는 셈 치고 이제 평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저평가된 상태로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고요. 잘 한번 방송 같은 거 보시면 2차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셀사를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추천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추천하지 SK 이노베이션을 추천하는 경우를 못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담당 업종이 아니거든요. 내 업종이 아니면 추천 못 해. 그러네. 그러네. 말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저평가 돼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너무 저평가 이유가 명확하다. 예. 그럼 이 셀 쪽은 경쟁력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어때요? 그럼요. 굉장히 존재하죠. 셀은 어떤 경쟁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폼팩터 쪽에서 이제 콤팩트가 뭐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파우치가 있고 그다음에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는데 파우치가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제일 어렵고요. 대신에 가장 싸고 가볍고 부피가 적은 배터리예요. 그래서 파우치 원통은 저희가 그냥 원통일 거고 그렇습니다. 각형은 그 네모일 건데 예, 참기름통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파우치는 어떤? 파우치는 이제 파우치가 뭐냐면 라면 봉지 있잖아요. 라면 봉지가 파우치거든요. 라면 봉지랑 봉지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라면 봉지 원통 그 다음에 뭐 참기름통. 예, 참기름통.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원통이나 그러니까 그 저기 각형 같은 거, 그러니까 콜라 캔이나 아니면 참기름 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대신에 그 캔만큼의 무게, 캔만큼의 부피가 생기잖아요. 이걸 둘러싸고 있는 캔의 부피와 무게 때문에 효율이 더 안 좋을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더 무거워지고 더 이제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의 캔 하나에 이제 공캔의 무게가 대략 한 1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g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테슬라 모델 3에 그 캔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4,300개가 들어가요. 43kg. 엄청 43kg만큼 더 무거워진다는 거니까. 와. 파우치는 이제 그런 무게 43kg만큼 무게니까 기본 가볍고 그다음에 그 캔만큼의 이제
부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피가 없고 하니까 차가 좋은 거죠. 대신에 그거는 되게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캔이 있으면 이 캔 때문에 안전하고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화재 측면에서도 좀 안전한 측면이 있는데 그냥 비닐 라면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그만큼 물리적 충격에도 이제 위험할 거고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파우치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제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 파우치를 만드는 애들이 가장 기술력이 좋은 애들인데 그 이제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 중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아까 파우치 말고 원통이나 각형 자체는 기술의 격차가 크지 않나요?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도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니구나. 원통형은 원래 이제 건전지 AA 사이즈가 원통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원통형 어렵지는 않은데 원통형 어려운 게 뭐냐면 아마 테슬라 쪽 많이 보시면은 4680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6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원통의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거. 통을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 구조상 이게 이제 충방전을 해서 쭉 달리다 보면은 이게 열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 열이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 내부로 모이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2일 같으면은 내부로 모였다가 이게 2일이면은 이제 지름이 21mm라는 얘기니까 21mm니까 내부 중심으로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발산이 되면서 열이 쉽게 식혀지는데 46이면은 훨씬 크니까 내부로 모였다가 그 열이 발산돼서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터지는 현상이 생겨요. 폭탄처럼. 배터리 폭발하는 게 다 이 현상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 예, 화재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 얘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얘기고, 그거는 이제 좀 뭐 분리막 이런 문제와 관련 있는 거고요. 이제 원통형은 구조적으로 그 폭발 문제가 항상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원통형 캔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원통형 크기를 키우는 데에서 이제 좀 기술력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2일 사이즈까지 왔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작아요. 참기름 캔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300개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또 철사로 징징 묶어갖고 차에 넣고 이러면은 이제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 좀 비효율적인 코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캔의 개수를 좀 줄여보자 해서 이제 나온 게 참기름통으로 만든 각형. 그래서 이제 그게 대략 보면은 각형의 경우에는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4,300개에서 7,800개면 한 5분의 1로 줄잖아요. 많이 주네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그러니까 46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썼었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 각형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삼성 SDI는 파우치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DI는 각형을 이제 전기차용으로 많이 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46 지금 이게 46으로 지금 진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원통형이 46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캔의 개수가 이제 한 900개 정도로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기름통하고 비슷비슷해지니까 같은 개수일 때는 원통형이 더 낫습니다. 유리합니다. 왜요? 그럼 왜 그러냐면 원통형은 이렇게 이제 쭉 공정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빨라요. 각형은 네모지게 쳐야 되니까. 그러네. 이렇게 쭉 많은 거랑 네모를 하는 거랑 만드는 속도가 다르니까. 속도가 다르니까. 속도가 다르면 원가가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캔 개수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원통형이 싸지기 때문에 원가 경이 있기 때문에 46으로 가는 이게 표준이 되면 각형은 사실은 설자를 잃게 될 거다. 그럼 지금 테슬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에는 217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최근에 나오는 테슬라에도 다 원통형 2170인가요? 2170입니다. 2170 원통형. 2170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왜 각형이나 파우치를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제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이제 원래 벤처 기업에서 출발해 갖고 이게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파우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우치는 이제 형태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별 차량 맞춰 갖고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파우치를 받았었으면 이 테슬라 모델 3는 단종될 때까지 LG 것만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 싫어하니까. 원통은 어디서나 받아도 그렇습니다. 괜찮은데 예. 각형이 되고 나면 각형도 마찬가지. 원통형 각형도 표준화가 되는 근데 가능한데 파우치는 안 되거든요. 한 군데서만 예.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럼 방금 말씀 주신 이 이유로 파우치가 성장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파우치하고 원통형하고가 이제 나중에는 폼팩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될 거고 각형은 사라질 거다. 원통형이 그 크기가 증가하면서 각형은 사라질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보다 더 효율을 원하는 사람은 파우치로 갈 그렇습니다. 거고 예. 표준을 원하는 사람은 원통으로 갈 거고 예. 밴드를 쪼개고 싶은 놈은 원통형으로 주문할 거고 네. 밴드 하나에 좀 하더라도 이제 좋은 성능의 배터리를 쓰고 싶은 애들은 파우치를 쓸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파우치를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속되잖아요. 그렇죠. 그 실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치를 만들자 해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LG하고 GM이 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 조인트 벤치 1, 2, 3 공장. 그다음에 이제 4 공장 딱 할 때 GM이 그래도 좀 파우치 너무 세갖고 LG한테 너무 종속되는 거 싫어해서 원통형을 우리도 해보자 해서 이제 그 4공장 할 때는 이제 삼성 쪽 원통형을 지금 사기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예, 뭐 그런 형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우치하고 원통형하고 좀 섞어 쓰는 그런 형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듣기에는 예. 뭔가 원통형이 좀 더 미래 같은 느낌은 있네요. 왜냐면 GM조차도 파우치를 하려다가 원통으로 바꿨다는 게 정말 많은 계산과 이 결과 원통을 그래도 트라이를 해보고 싶었을 테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1, 2, 3는 지금 파우치거든요. 4가 원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파우치가 이제 100이고 원통이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파우치가 120이고 원통이 한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규모니까 원통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반반이나 뭐 6대 4나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그런 형태로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파우치로 들어가는 차들이 있나요? 많죠. 예, 한국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파우치가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현대 뭐 아이오닉, 아이오닉 이런 거는 다 파우치입니다. 그래요? 이 현대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거의 다 LG나 SK의 파우치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GM 쪽 들어가는 것도 다 파우치고, 포드 F150이라고 이제 그 픽업 트럭 큰 차량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SK 쪽 파우치가 들어가고 주로 파우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파우치로 들어갔다고 하고 나중에 배터리를 교체할 때 그곳에 원통형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저도 뭐 자동차 회사는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세팅한 거를 웬만하면은 좀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사실은 니켈 함량이 계속 높아져서 이제 배터리 성능 자체가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배터리는 이제 니켈 90%까지 가 있는 울트라 하이 니켈 배터리, 이제 뭐 NCM 구반반이나 뭐 NCMA나 뭐 저기 삼성 쪽에서는 그걸 젠 5, 젠 6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거든요. 뭐 이름이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니켈이 90% 들어가 있는 이제 울트라 하이 니켈 쪽으로 대세가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 코나, 그다음에 기아차 니로 이런 거는 옛날 차량이라서 그 차들은 처음에 차 만들 때 그 NCM 622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22 베이스로 있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상위 버전이 나와서 이제 구반반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좀 그런 화재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껏 바꿔갖고 이제 성능 더 좋아지면 좋긴 그렇죠. 한데 까딱 잘못해갖고 거기서 이제 불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전기차 하면 화재라는 게 항상 좀 같이 다니긴 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예, 오해입니다. 왜요? 예.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그건 맞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가 안 꺼져서 옆에 막 다 번지고 뭐 소방차들이 와서 물을 뭐 1시간 동안 넣어야 되고 막 이건 맞는 건 맞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근데 그럼 오해라는 건 화재 발생률이 높다는 게 오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행기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비행기는 사람들이 잘 타질 않고 일단은
타본 적이 잘 없고 저 차는 항상 늘 타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한번 사고가 나면은 확 죽어버리잖아요. 다들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죽고 그 다음에 텔레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그 경우는 자동차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너무 흔해서 이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많은지 잘 몰라요.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불이 많이 나고 그 불 나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불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배터리가 있으면 날 수밖에 없나요? 일정 확률로는? 아니 그렇지 그런 건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뭐든지 폭발하면 부딪혀 갖고 이제 폭발했을 때? 예, 폭발했을 때 뭐 기름에 불 붙어서 불 나는 그쵸. 거고 예, 그거 이제 배터리는 배터리에 그러니까 뭐 그러는 불 붙어서 이제 불 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예. 그러니까 특별히 배터리가 더 위험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송에서 자극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네요. 예. 그 한 명 죽은 거잖아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죽었죠. 이제 그 고속도로 가드레일 박아갖고 미처 탈출 못해서 이제 죽은 사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하나는 두 개인가 올해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그게 이제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제 사실 느끼는데 그거 말고 운전하다가 자동차 내연기관차 운전하다가 불나서 이제 차에 불이 붙어갖고 그다음에 탈출 못해서 죽는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